자, 여기 원가 회계는 다행히 여러분들이 외우실 계정 과목은 없어요. 다행이죠. 대신에 용어를 외우셔야 돼요. 용어를. 그게 그거잖아 라고 생각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정 과목을 안 내니까 계정 과목을 입력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문제에서 용어는 내요. 그러니까 용어를 제가 외워달라고 하는 건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공장에 돌아가는 흐름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보시면 자, 우리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어요. 그럼 자동차를 만들 때 뭔가를 사와야죠. 맞죠?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건 나사 같은 겁니다. 맞죠? 이걸 우리가 원재료라고 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근데 나사만 가지고 바로 나사가 붙어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고 있어요? 사람 일단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냥 만들어줘요? 사람을 사람을 고용해야죠. 그렇죠? 그럼 사람을 고용하려면 인건비가 나가야 돼요. 그 노동력을 사와야 되는 거, 노동력. 맞죠? 그리고 노동력하고 그 다음에 재료만 있는 건 옛날이고, 맞죠? 요즘은 기계가 거의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려면 기계라든지 건물과 같은 설비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선도 해야 되고, 전기도 있어야 되고, 맞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생산 설비와 여러 가지 용역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얘네들을 구매해서 물건을 생산을 해요. 생산을 하면 자동차가 완성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걸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제공품이라고 불러요. 완성이 안 된 물건을. 그랬다가 얘가 완성이 되면 이제 파는 거죠. 제품으로. 팔면 그분이 들어오시고 신사임당이 들어오시고 다시 이 세 가지를 구매하는 이 순환의 절차를 거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시험에 요 가로 1번 이 제목에 따라서 원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꼭 지금부터는 이 제목에 따라서 원가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를 꼭 외워주셔야 돼요. 얘는 문제도 계속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원가 회계는 진짜 가성비가 기가 막혀, 가성비가. 가성비가 뭐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성비라고 할 때 쪽수에 비해서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그 부분만 파시면 돼, 진짜로요. 그래서 원가회계는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짜증나긴 하는데 계속 풀다 보면 나오는 애들이 숫자만 바뀌어서 나, 숫자만. 그래서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나중 가면 원가회계가 오히려 평균이 제일 높아요.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번에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나사 구리 같은 걸 사왔어요. 그럼 얘를 소비하겠죠. 그럼 당연히 그 발생된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재료비를 우리가 재료비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거 계정 과목 아니에요. 그냥 용어예요, 용어. 근데 앞으로 많이 보실 용어니까 좀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하고요. 그럼 그 노동력을 사와야죠. 맞죠? 그래서 여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동력에 대한 대가, 뭐 임금이 될 수도 있고 상여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대가를 우리가 노무비라고 불러요. 그 노무라는 걸 쓰죠. 어디서 써요? 어디서? 그 우리가 임금이나 그렇죠. 그거 체불 임금 막 회사가 안 줬을 때 그거 상담해 주시는 노무사분들이잖아요. 맞죠? 그 노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가 소비가 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노동력이 투입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감가상각비나 임차료나 전기세나 가스수도 요금 이런 것들 발생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건 맞는데 재료비도 아니고 노무비도 아닌 걸 다 제조 경비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는 발생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용어만 외우시면 되지 얘를 잘 내는 편은 아니에요. 이 제목에 따라서는요. 자, 넘어가고. 자, 이제 제목에 따라서 시험에 잘 내는 게 여기서부터예요. 자, 여기서부터 외워주셔야 돼요.
일단 여기서부터 하죠. 요 위쪽 보지 마시고 요 아래쪽이 아래쪽. 앞으로 많이 접하실 용어예요. 많이 접하실 용어 보시면. 자, 우리 회사가 소나타하고 그랜저 이 두 개만 생산한대요. 그렇죠? 그러면 소나타에 들어가는 엔진 있죠? 소나타에 들어가는 엔진을 사오면 그 소나타 엔진은 어디에만 장착이 돼요? 소나타에만 장착이 되죠. 그랜저에 대한 엔진을 사오면 얘는 그랜저에만 장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제품에 어떤 재료가 투입됐는지 개별적으로 알 수 있다면 그 재료비를 우리가 직접 재료비다라고 불러요. 들리세요? 근데 우리가 나사나 볼트나 구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알루미늄 같은 거. 요거는 그랜저에만 들어가요? 소나타에만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맞죠? 그럼 다 들어간다라는 건 어떤 제품에 얼마의 재료가 들어갔는지를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죠. 맞죠? 그런 재료비를 우리가 간접 재료비다라고 불러요. 몇 번 설명드리면 직접 간접의 느낌이 팍 오실 거예요. 진짜로요. 자, 이제 노무비요. 우리가 소나타 생산 라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나갔대요. 그럼 소나타 생산 라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뭐만 만들어요? 소나타만. 그리고 그랜저 생산 라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뭐만 만들어요? 그랜저만. 그럼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떤 제품에 얼마의 노동력이 들어갔는지, 인건비가 나갔는지 알 수 있죠. 그런 노무비를 우리가 직접 노무비다라고 불러요. 이제 감 잡히실 거예요. 몇 번 하다 보면. 그 다음에 간접 노무비 설명. 자, 근데 우리가 그 생산 라인 중에 가끔씩 딴짓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딴짓하는 핸드폰 보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영상 보니까 현대차 난리 났었잖아요. 영상 때문에. 보셨어요? 자동차 이렇게 하는데 핸드폰 보고 막 발로 뽕뽕 차고 이렇게. 그러면 그걸 감독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리하시는 분. 예. 그럼 그분의 인건비도 분명히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인건비예요. 근데 그분은 관리하시는 분이죠. 그분은 소나타만 관리해요? 그랜저만 관리해요? 둘 다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의 인건비는 우리가 간접 노무비다라고 불러요. 딱 감이 오실 거예요. 딱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그죠? 딱 요거죠. 직접은 어떤 제품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네? 간접은 어떤 제품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네? 요거예요, 그냥. 진짜로. 알았죠? 그래서 여기 바로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비는 어떤 제품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개별적으로 파악되니까 추적이 되죠. 근데 간접비는 공통적으로 들어갔지 우리가 어떤 제품에 얼마의 원가가 투입됐는지 개별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추적, 개별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추적 가능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얘 시험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 중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로 알맞은 것을 풀 거예요. 그럼 바로 직접비, 간접비를 답을 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 설명 제조경비요. 우리 제조경비는 재료비와 노무비가 아닌데 제품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거다라고 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회사가요 좀 뭐라고 해야지 좀 작은 부분은 외주를 준다라고 들어보셨어요? 외주? 임가공. 그러니까 별도로 뭐 스마트폰이다라고 하면 그냥 스마트폰에 뭐 유리 같은 거 먼진다라든지 이런 것들 외주 주거든요. 그럼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더블 폰도 있고 갤럭시 그냥 S도 있고 맞나? 저도 아이폰 쓰시죠? 대부분. 전 삼성 써요. 전 애국자입니다. 자, 개소리야. 그래서 개소리죠? 아무튼 그러면 폴더블 폰에 대한 그 유리 있죠? 폴더블 폰 유리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접착하는 게 있대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다 하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인가공주지. 맞죠? 그러면 그 외주 주는 건 우리가 재료비도 아니고 그 다음에 노동비도 아니죠. 인건비도 아니잖아요. 대신에 폴더블 폰을 만들려면 그 외주는 필수적이에요. 맞죠? 그러면 그건 폴더블 폰에만 들어가는 외주 가공비죠. 맞죠? 그러면 걔는 우리가 직접 제조 경비다라고 해요. 제가 지금 사례를 쥐어 짜냈어요.
교산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기 직접 제조 경비는 실무상 사례가 거의 두세 개밖에 없어요. 설계 도면이라든지 아니면 그 해당 제품에 대한 임가공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제조 경비에 대한 언급이 직접 제조 경비다, 간접 제조 경비다라고 언급이 별도로 있으면 구분하지만 시험에서 별도로 그냥 제조 경비다라고 주면 다 간접 제조 경비예요. 왜냐? 수선, 소나타하고 그랜저 둘 다 하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공장 전체적으로 발생하죠. 전기세 공장 전체로 발생하죠. 그럼 공장에서는 소나타만 만들어요? 그랜저만 만들어요? 둘 다 만들기 때문에 제조 경비는 공장 전체적으로 발생하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공통비예요. 그래서 별도의 제조 경비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다 간접 제조 경비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공장의 담당자라면 원가를 5개로 나눠야죠. 직접 제조 경비 없다면 여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 이렇게 5개로 나눠야 돼요. 불편해 안 불편해요? 되게 불편해요. 맞죠? 그래서 좀 원가를 좀 간단하게 요약할 수는 없을까? 라고 해서 어차피 간접 들어가는 애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제품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른다라는 게 특징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냥 얘네들을 묶어가지고 야 간접 재료비, 간접 노비, 간접 제조비 너희들은 제품을 만드는데 추적이 안 되니까 간접비라고 해. 간접이니까 근데 제품을 만드는데 추적이 안 되는 놈들이니까 제조 간접비라고 해라 라고 이렇게 명칭을 부른 거예요. 알죠? 그래서 시험용이에요. 그래서 시험용에서 제조 간접비라고 주면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를 다 준 거예요. 합친 걸. 하지만 시험에서 갑자기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를 각각 주면 그거 다 더한 걸 제조 간접비로 구하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좀만 더 요거까지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의 3요소를 뭐라고 하냐면 어떤 제품에 얼마의 재료가 투입됐는지 알 수 있는 직접 재료비와 어떤 제품에 얼마의 노동력이 투입됐는지 알 수 있는 직접 노무비와 어떤 제품에 얼마의 원가가 개별적으로 들어갔는지 모르는 제조 간접비 이 세 가지가 원가의 3요소라고 불러요. 시험에는 원가의 3요소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네, 해주시는 거요. 제가 잘 보고 있을게요. 자, 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재료비하고요. 직접 노무비를 기초원가, 기본원가라고 불러요. 자, 왜 그런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의자 있죠? 의자가 조선시대 때는 없었을까요? 그래서 있었을 것 같죠? 어떤 의자? 저 나무 의자. 그게 핵심이에요. 그럼 나무 의자는 뭐가 있으면 돼요? 나무. 그것도 나무, 그것도 사람의 톱질. 그 두 개만 있어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기초. 재료. 나무라는 재료와 사람은 누구야? 사람의 노동력이 제품을 만드는데 기본이 돼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기초 기본 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안 외우시면 큰일 나요. 나중에 계산 문제 풀었을 때 기초 원가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묶어서 가공 원가다, 전환 원가다라고 불러요. 왜냐? 직접 노무비는 노동력이라면서요.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는 그냥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기계. 그럼 사람과 기계가 나무라는 재료를 만들죠. 가공. 그래서 만드는 원가다라고 해서 사람과 기계가 만든다라고 해서 가공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라는 원재료를 사람과 기계가 가공해서 의자라는 제품으로 바꿔주죠. 그래서 바꿔준다라고 해서 전환, 원가. 다 외우셔야 돼. 시험엔 전환원가라고 낼 수도 있고 가공원가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죠. 여러분 바로. 원가 회계는 진짜 나오는 데서만 나와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97회. 맨 끝이 될 것 같네요. 393. 393페이지. 393페이지. 9번입니다. 몇 번일까요? 그렇죠. 4번입니다. 왜냐면 추적이잖아요. 추적이면 추적 가능한 직접, 추적 불가능한 간접. 요 두 개만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알죠? 아까 제조 경비 우리가 발생 형태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외우면 안 돼. 그냥 추적하면 직접, 간접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이렇게? 자, 됐고요. 이제 마지막 요거 하고 여러분들 마칠게요. 딱 여기. 자, 요거 제일 많이 내요. 요 1장에서 제일 많이 냅니다. 자, 여기 원가 행태 조업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혹시 조업도가 뭐냐면 우리가 자, 들어보실게요. 우리 회사가 제품을 최대로 성수기 때 주문을 몇 개 받냐면 1년에 한 20만 개를 주문을 받는데요. 20만 개.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한 12만 개 주문을 받는데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이번에 투자를 할 때 기계를 평균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12만 개를 만들 수 있는 기계에 투자해요? 아니면 2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기계에 투자해요? 20만 개죠. 성수기 때는 20만 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학원도 마찬가지로 학원생들이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8명 오면 8명만 수용하는 건물 임차면 안 되잖아요. 나머지 성수기 때 뭐 다 일어서 있게? 그죠? 그러면 회사가 20만 개 기계 설비가 있죠. 2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올해 16만 개를 생산했대요. 그럼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이건 조업도가 80%다라고 불러요. 조업도가 80%. 아시죠? 만약에 2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데 20만 개 다 생산했대요.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완전 조업도다. 완전 조업도. 조업도 100%. 그러니까 조업도는 말 그대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조업도는 주로 생산량이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량이 변화할 때 원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류하는 거예요. 총 원가가. 그러니까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포장비 있죠? 빵 하나를 포장하는데 1,000원이래요. 그럼 포장을 하면 할수록 총 원가는 늘어요, 줄어요, 변화 없어요? 포장을 하면 할수록 늘죠. 근데 임차료예요? 자, 임차료예요? 자, 내가 제품을 만들면 만들수록 총 임차료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변화 없어요? 변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에 따라서 총 원가가 변하니 그걸 어디 갔어? 변동비라고 부르고요. 생산량에 관계없이 원가가 일정하니 총 원가가 임차료처럼 맞잖아. 그걸 고정비다라고 불러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또는 원가 행태는 뭐냐면 행태가 움직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생산량에 따라서 원가가 움직이면 변동비, 총원가가 생산량에 관계없이 총 원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고정비다라고 불러요. 아셨죠? 그래서 외우실 건 조업도하고 원가 행태에 따라서 변동비, 고정비로 구분한다라고 꼭 외워주셔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 이 두 개가 섞여져 있는 거니까 지금 보지 마시고. 자, 보실게요. 여러분들 이거 함수 아니에요? x, y축 있다고 또 갑자기 하시면 안 돼.
됐죠? 저도 한 포자에 한 포자? 함수 포기자? 함수 아니에요. 뭐냐면은요. 우리가 조업도가 방금 주로 생산량 기준이에요. 주로 생산량. 아까 20만 개 중에 16만 개 생산했으면 조업도가 80%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쪽 고정비하고 변동비 쪽 물어보면 X축이 무조건 조업도예요. 그리고 Y축이 원가인데 조심하실 건 원가가 좀 다르죠. 용어가. 왼쪽은 총, 오른쪽은 단위. 그러면 여기는 전체, 여기는 한 개당이에요. 한 개당. 문제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